와, 요번 주도 정말 일주일이 빨리 간 것 같아요. 벌써 목요일이네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낼게요. 뭐냐면, 용은 용인데, 용이에요, 용. 용은 용인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용은 뭘까요? 소리를 내지 못하는 용은 뭘까요? 자, 잠깐 생각해 보시고. 정답은 조용입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조용히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 그동안 했던 입체도형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입체도형 첫 번째로 우리가 한 게 이제 다면체와 회전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면체와 회전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다면체와 회전체 중에서 일단 다면체를 처음으로 배웠죠. 다면체가 뭐였죠? 그쵸.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이었어요. 맞아요? 네. 다면체의 종류에는 뭐가 있었죠? 각기둥, 각불, 각불대. 대표적인 요 세 개가 있었죠. 이랬을 때 각기둥, 각불, 각불대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지을 수 있었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지었죠? 그쵸? 각 입체도형의 밑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각기둥, 각불, 각불대의 이름을 정해줄 수 있었어요. 또 여기서 뭐 봤어요? 각기둥, 각불, 각불대.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은 N각기둥이 있을 거고, 밑면의 모양이 N각형인 기둥, 그 다음에 N각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각불대가 있겠죠. 그랬을 때 각각의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를 살펴봤어요. 맞아요? 각각 이렇게 3개씩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이거를 외우기보다는 n에 대한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 살짝 그림을 그려보면서 파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배웠죠? 자, 단원이 넘어가서 이제 정다면체에 대해서 배웠죠. 정다면체 기억나요? 정다면체는 다면체이긴 다면체예요. 다면체이긴 다면체인데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됐었죠? 2가지 조건이 추가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모든 면이 합동. 모든 면이 합동. 이라는 조건이 하나 추가돼야 되고, 또 어떤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되죠? 그쵸?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같다. 이 2가지 조건이 추가가 돼야지 정다면체가 될 수 있어요. 정다면체는 몇 개였어요? 4개였나요? 6개였나요? 아니죠. 정다면체는 딱 5개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각각? 어떤 다면체가 있었는지? 일단 정사면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육면체, 그리고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맞아요? 이렇게 5개만 있었어요. 4, 6, 8, 12, 20. 이거 말고는 정다면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5개가 있었었고, 이 5 친구들의 특징을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특징을 우리 배웠어요. 각각의 면의 모양,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 그 다음에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등을 파악을 해야 돼요. 페이지 164쪽에 보면 표로 나와 있는데 이 표를 외우지 못해가지고 문제를 풀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표를 외우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다면체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 알고, 그리고 각각의 정다면체를 이루고 있는 면의 모양,
하고 꼭지점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면의 개수, 전체 면의 개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정사면체는 면의 개수가 4개인 거고 정육면체는 6개, 그다음에 정팔면체는 8개, 정12면체는 12개, 정20면체는 20개의 면이 있는 거죠.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렇게 정다면체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최근에 우리가 한 게 뭐였죠? 회전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회전체. 우리가 이제 실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회전체의 예시가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체의 종류로 우리가 봤던 게 원기둥, 원뿔, 그다음에 원뿔대, 그다음에 구 등등이 있는데, 따라서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모양으로 생긴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물체들은 전부 다 회전체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체가 뭐가 있는지 살펴봤고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회전체 개념 배웠었고, 그 다음에 회전체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질 몇 가지 했었죠? 2가지 했었죠. 그냥 회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회전체를 자를 거예요. 근데 자르는 방법에 있어서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회전체를 자를 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는 거, 그 다음에 2번째 방법은 회전축을 포함하도록 자를 수가 있었어요. 이때 첫 번째, 회전축의 수직이게 잘랐을 때는 그 단면의 모양이 항상 어떤 모양이었죠? 원이 나왔죠. 그리고 회전체의 종류에 따라서 그 원의 모양이 항상 합동일 수도 있지만 자르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모양은, 원의 크기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갈게요. 퀴즈. 회전체를 자를 거예요. 근데 자를 때 회전축의 수직이 되도록 잘랐더니 항상 합동인 원이 나왔다. 이때 이 회전체는 무엇이었겠는가? 자, 다시 첫 번째 퀴즈. 어떤 회전체가 있었어요. 이 회전체를 이제 자를 건데 회전축하고 수직이게 자를 거예요. 여러 번 잘라봤는데 모든 모양이 원이었고 그 원의 크기, 즉 모든 원이 다 합동이었대요. 이랬을 때 이 처음 회전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모든 회전체가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 그 원들이 다 합동은 아니에요. 자, 이게 첫 번째 퀴즈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1번 성질을 살펴봤어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2번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그 단면의 모양이 모두 다 합동이 나왔죠. 또한 그 단면의 모양은 회전축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 됐어요. 이 2가지 성질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회전체의 전개도에 대해서도 또 살펴봤어요. 회전체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회전체의 겨냥도, 즉 겉에서 본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때 그릴 때 눈에 보이는 모서리는 또는 옆면, 모선 등은 실선으로 그려야 돼요. 즉 예를 들어 원기둥을 그릴 때 눈에 보이는 면과 선은 실선으로, 지금 이게 실선입니다. 그 다음 눈에 안 보이는 모서리 있죠. 눈에 안 보이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실선과 점선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겨냥도를 그릴 수 있고요. 겨냥도를 토대로 전개도를 그릴 수가 있었어요. 전개도라는 것은 겨냥도를 이제 평면에다 쫙 피는 거예요. 여러분 정육면체 같은 거 만들어 본 적 있잖아요. 접어가지고. 근데 그 접었던 정육면체를 다시 평면에 피는 거예요. 각각 잘라가지고. 그게 전개도예요.
일단은 겨냥도를 먼저 그려놓고 전개도를 파악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원기둥 모양의 전개도를 하나 그려보면은 이제 먼저 옆면의 모양을 저는 그려요. 옆면의 모양을 그려볼게요.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일 거예요. 그리고 윗면의 모양은 지금 원기둥에 원이 하나 위에 윗면 있고 아랫면에도 원이 하나가 붙어 있죠. 따라서 요 모양, 위에 모양 그리고 아랫 모양을 추가해서 붙여주면은 전개도가 그려지죠. 이렇게 우리가 입체 도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일단 다면체가 뭔지 알아야 되고, 다면체의 추가적인 조건이 두 개가 붙어서 정다면체가 됐는데 그 조건이 어떤 게 있었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회전체의 개념과 그다음에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입체도형 개념을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입체도형 중에서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이 숙제가 178페이지까지 되어 있을 거예요. 목요일 숙제는 스텝 1, 그 다음에 스텝 2까지 해오는 걸로 할게요. 주말까지 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179페이지부터 숙제는 17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이번 주도 고생 많았고요. 아직도 코로나가 끝이 안 났는데 조금만 더 힘내서 지내도록 할게요. 집에 있는 게 많이 답답하죠? 저 또한 많이 답답하고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가 보는 것보다 일단 안전한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집에서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